네, 119입니다. 어머니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119 구급대원들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방 안에는 할머니가 침대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요. 그 앞에 40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호흡도 멈췄고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참. 아들은 점심을 챙기러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깨워도 반응이 없었다. 어르신은 이제 위에 빨간 네이, 아래 밤색 바지를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침대 밑에는 먹다만 아침밥상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연세가 꽤 있으시니까 그냥 자연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의 얼굴에 피멍이 발견됐거든요. 손등 그리고 배꼽 아래 복부에도 멍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원래 다리 힘이 없으셔서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부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단순 변사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바닥에 할머니 머리카락 뭉치가 있기도 했고 느낌이 좀 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사건을 넘겨받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뭐가 나왔나요, 설마? 목 안쪽에 위치한 설골의 양쪽 대각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오, 골절이요? 또한 눈꺼풀 안쪽에 점출혈 상태, 즉 일혈점들이 확인이 됐고요. 주요 장기들도 피가 많이 고여 있는 우렬 상태였습니다. 이는 코와 입이 막히거나 목이 조인 상태로 사망한 질식사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비뼈 전체가 부러져서 내려앉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힘이 가슴에 가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골절된 부위에 멍이 크게 없습니다. 주먹이나 어떤 도구 등을 사용해서 폭행했다면 반드시 멍이 크게 들게 돼 있는데요. 멍이 거의 없다는 건 무거운 중력으로 눌렀다. 즉 누군가가 노모의 배 위에 앉거나 무릎으로 누른 상태로 어머. 입을 틀어막거나 목을 졸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15년 전 결혼할 때 같이 살다가 잘 안 맞아서 4년 후에 분가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큰형네는 이제 형수가 싫어해서 잘 안 있었다고 하고요. 누나네는 이제 6개월 살다가 불편했는지 나오셨고 셋째 형네도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나오셔서 쭉 혼자 사셨어요. 그러다 사건 나기 석 달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다시 이제 막내 아들네로 들어온 거죠. 다시 막내 아들 집으로 들어온 건 뭐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어느 날 댁에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다행히 동네 분이 발견하고 집에다 모셔다 드렸는데 그런 날이 점점 늘어나가면서 대소변 실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치매였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치매면 보통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내 아들이 내가 모시겠다 한 겁니다. 자식들이 모른 채 할 수가 없죠. 어머니는 초혼인데 남편이 재혼이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다 전처 자식이고 넷째 딸과 이 막내 아들만 어머님의 친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계속 남몰라를 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친자녀가 아니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나 재산적으로도 크게 뭐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좀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자녀들은 이제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식으로 거의 교류가 없었고요. 할머니가 막내 아들네 들어올 때 이제 집을 팔았잖아요. 그때 받은 돈이 1억 8,5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막내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 돈을 누군가가 노렸을 수도 있겠네요. 노모가 사망한 집은 다가구 주택 2층으로 40대 막내 아들 내외가 있었고요. 중1 손자까지 총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열쇠는 이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제 중1 아들 셋만 가지고 다녔는데 집에서 마지막 나간 사람이 아내였어요. 현관문을 시정장치 2군데를 다 잠그고 외출했다는데 이제 점심때 들어온 남편 역시 2군데 모두 열고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도 이중으로 잠겨 있었던 거죠. 결국은 범인은 집안에 있는 거죠. 오전 7시 40분쯤 중학생 아들의 등교를 했고요. 8시 30분경 남편이 출근했어요. 그리고 낮 12시 15분쯤에 이제 아내가 외출했거든요. 그 중학생 아들은 다시 집에 이제 온 적이 없으니까 범인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죠.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신혼 때부터 이제 노모를 모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자주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4년 후에 분가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남편이 노모의 수발을 도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 점심을 챙겨드리려고 회사에서 집까지 온 거네요. 자전거로 10분 거리였거든요. 아내는 싫어하지. 노모는 손이 많이 가지. 남편도 많이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이 남편도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처음 신고할 때 목소리가 어머니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많이 차분하잖아요.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슬픈 표정 없이 담담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검을 거부한 것도 남편이었잖아요. 부검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아기 아빠가 부검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해달라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럼 누가 죽였다고 생각되나요? 제 생각에는 남편 같네요. 성질이 나면 자기 엄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5월 20일 경제적 이유로 생수병과 의자로 아내 폭행. 5월 23일 노모의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중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냄비 뚜껑과 손바닥으로 폭행.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지 한 달 전쯤인데 2번이나 신고가 있었네요. 심지어 사건 당일 아침에도 112 신고가 이제 접수됐습니다. 112입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112입니다) 여보세요? 당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내를 불러서 다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7시쯤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대변을 보고 물을 안 내린 거예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어머님 화장실 좀 잘 쓰세요라고 말했어요. 치매가 있으시니까 물 내리는 걸 깜빡하셨나 보네요. 아내는 시어머니 팔을 확 잡아 끌고는 변기 안을 확인시키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같은 년아!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남편은 급기야 손바닥과 베개로 아내를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아내가 거실 전화로 112에 신고한 거였어요. 전화가 뚝 끊겼잖아요. 남편이 코드를 뽑은 겁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가 다시 또 112 신고를 하려 하는데
또 코드를 뽑아버리고 핸드폰으로 이제 112 신고를 하니까 남편이 뺏어서 배터리까지 분리를 해버린 거죠. 격하게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라도 한 걸까요? 남편 진술에 따르면은 이제 아내와 싸운 뒤에 8시 35분경 택시를 타고 출근했고요. 10분 뒤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2시 5분 중국 음식점에 전화해서 우동 2그릇을 주문했고 직장 동료와 배달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12시 반쯤 노모의 점심을 차려주기 위해서 집으로 갔고 10분 후에 도착했는데 노모가 이상하니까 바로 신고한 거죠. 사장님 말에 따르면은 그날따라 이제 주문이 많이 밀려서 12시 20분보다 늦으면 늦었지 더 빨리 되지는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출발하는 시각은 이제 빨리 잡아도 12시 30분경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한 시간도 맞겠네요. 같은 시간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봤는데요. 거의 10분 정도로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 도착 시간이 약 12시 40분인데요. 119에 신고한 것도 12시 40분이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범인이어야 한다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살해를 하고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해를 했는데 이게 바로 신고를 한다?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사건 나기 한 달 전에 남편이 9천만 원을 내놔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다투느니 차라리 내가 어머니랑 나가 살겠다. 이게 이유였거든요. 그만큼 효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머니를 살해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를 조사했어요. 시어머니가 호피무늬 상의를 침대 옆에 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물으니까 안 갔다 왔다라고 답을 했는데 분홍색 네이가 너무 지저분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 내복으로 갈아입혀 드렸다고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본인 할 도리는 지금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날은 아내가 1시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내일은 세탁하려고 문을 받아두고 나온 게 이제 12시 15분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노모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건 아내네요. 범인을 추론할 때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사망 시각입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 2가지로 사망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위에 남은 음식물입니다. 현장에 먹다만 아침밥상이 침대 밑에 있었잖아요. 부검해 보니까 피해 노모의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었고요. 소화된 상태로 보아서는 사망 시간을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경과한 시간, 즉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뭐예요?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구급 활동 일지를 작성했는데요. 사후 경직 상태라고 적은 겁니다. 목이나 팔을 움직여 봤는데 약간 딱딱해 있었다는 거죠. 팔 같은 관절까지 약간 딱딱한 느낌의 사후 경직이 오려면 최소한 1시간에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종합해보면 아침밥을 먹고 2-3시간 후 그리고 발견되기 한 2시간 정도니까 10시에서 11시 40분까지의 사망 수정 시각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집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외출을 해서 어디를 갔다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 이제 햄버거를 먹었고요. 집 앞 인근 공원에서 싸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시 30분경 작은 언니네 집으로 간 거죠. 방금 시어머니를 살해를 하고 밖에 나가서 햄버거를 먹는다? 그리고 수다를 떨고 언니 집에 갔다? 그럴 수가 있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아내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사망한 그 소식을 들은 건 그 작은 언니를 통해서였어요. 너 왜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냐? 아이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또 시어머니 돌아가셨대. 아침에 남편이 신고하려던 걸 막으면서 배터리를 뺐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그대로 외출했던 겁니다.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남편은 처형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9시경에 언니 집을 나와서 근처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밤 10시 30분쯤 집에를 왔고요. 그때 이제 중학생 아들 먹을 걸 챙겨줬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밤 11시 반쯤 병원에 도착을 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가 워낙 격하게 잘 다투기도 했으니까 이 아내분에게도 살해 동기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에 관해서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해드려도 아들만 찾고 아들이 해주는 것만 좋아해요. 제가 차리면 반찬이 맛없다고 하고 아들이 챙겨주면 맛있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남편이 시어머니 식사를 챙겼어요. 본인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아들 했던 시절이니까요. 더 금이야 오기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며느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가 진술할 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입가에 상처가 있네요. 입술 상처는 언제 생긴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 오래됐어요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둘 다 국가수의 손톱 감정을 이제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네요. 범구도 없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까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미궁에 빠지나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싸움이 있었다면 누군가 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40여 가구를 돌면서 탐문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할머니와 다른 여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등교했다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 집에서 심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사건이 난 집과 이제 베란다가 상당히 가까웠는데요. 너무 심하게 다투길래 베란다와 옥상을 오가며 들었죠. 7시경부터 할머니와 며느리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경찰관이 왔다 갔던 것도 봤고요. 다시 심하게 다투길래 거실 시계를 봤더니 10시에서 10시 30분경이었어요. 딱 그 사망 추정 시간이네요. 이건 결정적인 거 아닌가요? 처음에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본 게 방바닥에 있는 할머니 머리카락 뭉치였거든요. 그냥 빠졌다기에는 너무 많아서 몸싸움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증언까지 나오니까 이제 무릎을 탁 쳤죠. 이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살해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바깥 빨래는 제가 담당하는데 저는 평소 모친방에 냄새 난다고 들어가기 꺼리거든요. 근데 그날 옷을 갈아입힌 게 이상해요. 여태 가만히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뭐죠? 갑자기 20일 이후에 이혼하자고 하더라.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의심 가는 점을 말하게 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누가 범인일까요? 특별한 증거가 없으니까 구속영장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내를 다시 불러서 시어머니에 관해 더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똑같아요. 남편 성질은 더러운데
둘 사이는 관계가 너무 좋죠. 시어머니가 너무 속상하게 하면 저도 소리 지르고 싸워요. 저도 욕을 하기도 해요. 남편이 저를 때릴 때 시어머니는 옆으로 와서 더 때려라 못된 년, 별 욕을 다 하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짐승말도 못해요. 시어머니 치매는 가짜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게 교활하고 간사하게. 치매 어르신들 보면 뇌가 한꺼번에 셧다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뇌 부위가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이나 행동 및 정서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낮 동안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저녁이 될수록 혼돈 상태가 되는 시기 많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치매인 척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만 가짜로 연기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며느리도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던 거네요. 며느리는 심리적 부담, 억울함, 고립, 죄책감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황이 범인을 아내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됐나요?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었습니다. 반성을 하던가요? 끝까지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 이제 말을 반복했어요.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걸 들었다는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법정에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번복을 한 거예요. 저도 엄청 당황했는데요. 이제 이웃이기도 하고 본인 발언 때문에 유죄를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진술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진술은 다시 인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조서 작성을 마치고 내용이 맞나 확인해 보라고 조서를 드렸거든요. 원래는 할머니 방이 보이고라고 적혀 있었는데 가운데 줄을 긋고 위치만 알고라고 고치셨고 또 내부 구조도 알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줄을 찍 긋고 위치만 알고라고 꼼꼼하게 수정을 했어요. 진술을 받을 때 할아버지의 아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아들이 읽어보고 이 말마저 일일이 확인하면서 아닌 거는 연필로 직접 수정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실제 진술한 게 맞다라고 이제 판사가 인정한 거죠. 메모를 지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증인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드님. 아빠가 범인이에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빠는 아내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들은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네요. 아들 입장에서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들을 챙긴 건 항상 엄마였으니까. 사건 당일 아침에도 할머니와 아빠는 아들이 있건 말건 극도로 화를 낸 반면에 엄마는 아들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일찍 등교를 시켰잖아요. 아들은 할머니나 아빠가 굉장히 미웠을 거예요. 둘이 편을 먹고 사사건건 엄마를 구박한다.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더군다나 이제 폭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책임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 어떻게 났나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모든 죽음은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죽음도 없고 다른 쪽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 서로가 더 깊이 이해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